네, 안녕하세요. 성장생 꿈이 송경입니다. 오늘 피파 파운데이션. 네, 오늘의 책은 대표님께서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주시고 계세요. 거의 인생책이라고 할 정도로 안티프레질이라든지 또 이렇게 블랙스완이라든지 요 근래에 들어서 계속 자주 반복을 해주시는데요. 그나만큼 계속 그 대표님만의 방향성에 맞는 그런 내용이랑 많이 부합이 되기 때문에 유독 이제 안티프레질이라든지 이제 또 이렇게 블랙스완 같은 책을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무려 제가 오늘 필기한 게 거의 7장 정도 필기를 했어요. 굉장히 오늘 좀 많이 이거를 다 이해를 했다? 이게 사실 오늘 부분은 더더욱이나 굉장히 머리가 조금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었어요. 대표님께서 공유해 주신 그 부분이 근데 또 대표님만의 그 해독으로 그나마 가까스로 제가 이제 이해를 했던 부분들만 오늘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극단의 왕국과 평범의 왕국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보통 평범이라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냥 평범한 안정적인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극단의 왕국과 평범의 왕국은 오히려 이제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극단의 왕국은 말 그대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평범한 삶, 안락지대, 변화를 굉장히 싫어했고요. 어떤 도전조차 하기를 꺼려했던 저의 옛 삶, 그 옛날의 그 저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칠면조의 삶을 살아왔던 저의 그 삶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극단의 왕국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뭐가 그렇게 용기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평범의 왕국, 혼란, 변동성 그 자체, 그리고 이 PCM 교육 자체가 굉장한 변동성이 있어요. 그 푸시와 그리고 되게 급성 스트레스가 굉장히 있습니다. 끊임없는 변동성, 그리고 굉장히 또 그 교육을 들으면서도 머리가 어쩔 때는 이렇게 지지는 않는 것처럼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아닌 것처럼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 대표님께서는 누구를 콕 지목을 해서 가시돋치게 내가 그 상처를 입을 만한 말을 하시는 게 아닌데 꼭 저한테 하는 것처럼 그 모든 말들이 아니라 그런 대표님이 이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거나 어떤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꼭 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불편함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분히 저뿐만이 아니라 그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느끼는 그런 혼란, 그리고 그런 압박,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이 교육 자체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도 하게 돼요. 내가 너무 머저리 같이 살지 않았나?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주제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님께서 말하셨을 때 평범의 이 왕국, 변동성이 있는 이런 것에 노출이 되어야 내가 혹여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안정하지만은 않잖아요. 내가 뭐 계획한 대로, 예측한 대로 내 삶이 벌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비선형적인 거, 이런 가변성인 거, 이런 변동성이 있는 이런 삶에 어쩌면 내가 일부러라도 그런 데에 노출이 되려고 해보는 것이 그런 심리들을 하나씩 쌓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식과 지혜라는 보험을 들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식의 한계가 지식의 대가를 모르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대중의 일부가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대중이라 하면 굉장히 평범한 거예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그 극단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정말 그 칠면조의 삶인데도 내가 그 칠면조의 삶을 살고 있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대중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렇죠. 남의 시선을 유독이 많이 신경을 쓰이고, 이게 내가 이러한 행동과 말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에 의거해서 그렇게 좀 많이 배려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옛날 저의 삶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게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대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특출나지 않고 뭐 정말 늘 예스맨, 내가 저게 분명히 아닌 거라고 내가 알지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노라고 얘기 못하는 그 상황들, 그냥 예스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대중적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 우리 대중적인 걸 또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도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 저는 뭐 어느 뭐 정치 집단의 글쎄요, 이제 뭐 옛날 남편의 민주당 그쪽 완전 좌파 쪽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뭐 빨간 거는 나빠, 빨간 거는 너무 보수적이야, 빨간 거는 너무, 오히려 그런 거에 세뇌가 당했던 것 같아요. 그냥 민주당이 최선이고 민주당이 그냥 아무따, 그냥 뭐 선거를 하게 되면 그냥 뭐 이런 거에 오잖아요. 또 선거철이니까 또 우편으로 뭐가 날라왔더라고요. 이런 것조차 뭐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가서 그냥 무조건 뭐 민주당만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정말 대중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아까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감성파리들, 그리고 되게 미래지향적일 것 같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승부에 책임이 없는 사람들 있죠. 될 거야 정말 이렇게 막 희망만 가득 넣어놓고 그거에 대한 어떤 승부에 책임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대중적인 사람들인 거죠. 예를 들면 정말 우리 대표님께서도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뭐 연예인들도 대부분 그런 민주당스러운, 그런 좌파스러운 그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하더라도 아마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머리를 스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그런 것들을 식별을 할 수 있는 눈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식별을 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도 없었고요. 그런 거를 인지를 해야 되긴다는 그 인지 또한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책을 나눠주신 부분들이 어려워요. 물론 어려워요. 근데 이런 책을 읽고 다행인 건 이 어려운 책을 해독을 해서 저희 같은 정말 대부분의 이해도가 정말 낮은 저희들한테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한국어로 그것도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정말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읽고 상대방이 이해를 하기 쉽게 내가 표현을 하느냐가 정말,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저는 너무나도 럭키하게도 저희 멘토님을 만나서 이 어려운 책을 제가 그나마 어렵사리 하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해서 제가 이렇게 또 나눔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의 최선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렇게 제가 멘토님을 통해서 그 해독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해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제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중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저한테도 이게 변동성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누군가한테는 급성 스트레스거든요. 이게 또 사실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저의 유튜브를 보고 뭐 네가 하는 말이 뭐야, 대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근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조명도 없고요. 그냥 진짜 뭐 제대로 갖춰진 거 없이, 저는 원고도 없어요. 그냥 저의 생각을 바로바로 이제 얘기를 하는 지금 이 상황인데요. 이것 자체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 또한 못해요. 못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험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좌파스럽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도 이런 것들을 저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저도 그런 눈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대중의 일부만 되지 말라는 거는 정말 그냥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아가고, 끼리끼리 사람들끼리 신세한탄하고, 그냥 그 사람들끼리 그냥 오늘이 행복하면 됐지 뭐 내일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오늘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약간 정말 그런 것들로 인한, 그러면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변동성이 오고 가변성이 오고 이런 비선형적인 사건들, 일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나요? 굉장한 타격을 입으실 수 있으세요. 혹은 자살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탄탄대로로 내 마음이 줏대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잘 살기 위한 그 길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진짜 동기부여만 하는 그런, 당장은 들으면 마음이 위안은 돼요. 그러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어떤 스님의 얘기를 듣는다든지,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유튜브를 찾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당장은 마음이 노곤노곤해지고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다시 원상복구가 된단 말이에요. 들어서 내가 이것을 저처럼 뭐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내가 변동성에 노출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런 변동성의 노출을 일부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불편한 심리도 직접 제가 노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나중을 위한 저의 삶의 기로에 있어서 또 어떤 일들이 저한테 닥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모든 걸 다 막아줄 순 없어요. 막아줄 순 없지만 분명히 그 전에 극단의 왕국에서 살았던 그런 칠면조의 삶을 살았던 저보다는 분명히 한 걸음 한 걸음 더 저는 지금 평범의 왕국으로 그런 변동성에 노출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콜드콜을 해서 다양한 심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거, 그것도 굉장한 에너지가 딸리고요. 그리고 굉장한 또 심리, 변동성을 많이 겪는 상황들을 저는 일부러 찾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변동성에 일부러 저를 몰아넣으면서 경험하고 저의 심리, 그리고 저의 코어,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메꿔갈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저에 대한 또 실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말이 조금 약간 새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대중의 일부만 되지 말자. 그 말씀도 하셨어요. 감정에만 노출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감정에 울고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좌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당장 느끼는 내 감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그 감정에 치우쳐서 많이 좀 방황도 했었고 힘듦도 겪었었고 그런데 정말 제가 어떤 분들과 함께 하고 제가 또 저희 멘토님을 통해서 코칭도 받고 있고 이렇게 또 피팔이라는 책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인생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도 이렇게 제가 추천을 받아서 아름아름 읽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너무 감정에만 치우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또 하나의 통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느낀 건 극단의 왕국과 평범의 왕국의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인지가 되었고, 그리고 너무 감정에만 치우치는 사람, 그러니까 대중의 일부가 되지 말아라. 결국은 그거 같아요. 다 똑같이 그냥저냥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때로는 이단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단아라는 건 일단 특히나 저희 한국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힘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또 우리 한국 사람이 좀 많이 그렇긴 하잖아요. 또 남을 또 많이 또 배려를 해야 되는 또 그런 문화이기도 하고, 겸손을 떨어야 되는 문화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다나 좀 튀면은 약간 눈살을 좀 찌푸리기도 하고, 좀 튀면은 혹은 또 나랑 좀 다르게 생각하고 나랑 좀 다르게 행동하고 이러면 좀 쟤는 약간 좀 별로야, 아니면 쟤는 좀 이상해, 약간 그런 생각들을 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경험도 대표님께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실제적으로 대표님께서 이다나이기도 하셨었고, 근데 대부분들의 그런 성공하셨던 분들은 다 이다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항상 이 대중의 이런 감정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늘 그 평범의 왕국 속에서 늘 항상 자신을 노출시켰던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엔 내가 삶을 살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누구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의사결정 또한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내가 또 그 상상의 질서와 현실의 질서라는 그런 또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 말 또한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상상의 질서라는 거 말 그대로 이럴 거야. 그러니까 상상인 거예요. 상상. 그런 나만의 상상의 질서로 의거를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거 하나에만 치우쳐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의 질서는 내가 경험을 해보니 이렇다더라. 일종의 이제 그런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이런 상상의 질서와 그리고 이런 현실의 질서와 이것이 잘 부합이 될 때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상상의 질서와 현실의 질서 그 사이에 직감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서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상상의 질서와 현실의 질서가 같이 부합이 된 상태에서 직감이 있을 때 그래도 그 의사결정이 낫다 라는 말씀을 또 해주신 게 또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렇게 감정에만 노출된 저에서 옛날에는 그랬지만 그래도 제 안에 이런 이제 시스템이 들어오고 또 교육이 들어오고 멘토님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책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제가 변동성에 노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가 제가 더 좋은 삶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그런 비선형적인 일들의 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저만의 그런 너무 타격이 있지 않을 만한 저만의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 방탄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감정에 그런 대중적인 거에 치우치지 마시고 세상을 좀 저도 아직 그건 어려워요. 저도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서 세상을 조금 똑바로 보는 그런 연습 세상을 좀 바로 보려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블랙스완이라는 책이 저도 저희 아이스칸 대표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책인데요. 또 안티프레질, 또 이렇게 블랙스완, 또 행운에 속지 마라. 이 세 가지 책이 이 대표님께서 일단은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신 책인데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어려우실 거예요. 분명 누군가의 해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되는 것만 한 번씩 이렇게 쭉 읽어보시는 것도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안 읽는 것보다는 안 읽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